예, 안녕하세요. 오늘 수품과 탕법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서은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차 문화라는 것이 오랫동안 발전해 왔고 또 앞으로도 발전할 영역이 굉장히 큰데 가장 기본적인 틀은 맛있게 먹는 그리고 즐겁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도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굉장히 즐겁게 또 맛있게 마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차가 가지고 있는 약용적인 어떤 그런 기여도도 굉장히 크지만 이제 음료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었을 적에는 사실 이제 약용적인 기능성에서 더해서 즐겁고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즐겼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그 생명력을 문화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차 맛을 굉장히 맛있게 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심은 현대인뿐만 아니라 차를 즐겼던 시대 모두 전 시대에 걸쳐서 사람들이 가졌었던 거고 또 차라고 하는 게 술과 같이 사실은 많은 부분이 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맛있게 마시는데 사실은 물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일찍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차에 어울리는 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또 그런 물을 얻고 나서 또 어떻게 끓여 마셔야지 차가 맛있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다양하게 눈이 됐고 또 오신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알겠지만 시대마다 차를 마시는 방법이 사실은 다양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끓이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했다라고 하는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는 사실은 과거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사실은 앞으로의 문화 발전에 초석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목차는 기본적으로 수품과 관련돼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많은 문인들이 글을 남기게 된 어떤 시점은 당나라 말기에 전다수기라고 하는 기록이 남음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유구가 이렇게 등급을 매겼다고 하는 20가지 물에 대한 등급이 이 전다수기에 있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논의가 많아지고 또 동의하는 사람, 동의하지 않는 사람, 또 그게 진위에 대한 문제까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어떤 시점이 당나라 후기에 오게 되면 이루어지고 그게 가능했던 거는 차 문화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발전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그 시점이 되면은 중국인 전 국민이 마셨다라고 평가되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차 문화가 발전해서 차를 격식 있게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정통적인 정식적인 차 마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차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많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물에 대한 논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역대 이 전다수기에 있는 유구의 수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고 또 시대가 흘러나오면서 차 마시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물에 대한 인식이 어떻고 또 이제 어떻게 끓여 마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국과 한국을 통해서 사실은 비교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한국의 차 문화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았고 기록에 있어서 독자적인 내용보다는 사실 이제 중국에 있는 내용들을 차용하는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의 차 문화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하고 깊이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비교, 이제 동등한 비교는 안 되지만 한국의 차 문화도 시대에 따라서 또 먼저 발전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해냈나라고 하는 어떤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물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인류 처음부터 관심이 높았었던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은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생존에 뭐 동물 생존에 굉장히 필수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리고 이제 물에 대한 이제
건강할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오래전에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물에 관심이 뭐 차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건 사실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차보다 먼저 발전했었던 술이라고 하는 음료를 통해서 사실은 술맛도 물이 좋아야지 술맛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고대인들이 사실은 알았기 때문에 물이 좋은 곳에 좋은 술이 난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물에 관심은 굉장히 일찍부터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런 어떤 상태에서 이 물에 관심을 더 증폭시켰던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 문화가, 차 음료라고 하는 새로운 카페인 음료가 발전하면서 더욱더 고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관심은 결국 이제 어떤 물이 좋은가, 그리고 어떻게 끓여 마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규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록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다숙이라고 하는 장우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 후기에, 그리고 이제 9세기 사람이에요. 800년대 활동을 했었던 그런 기록으로, 사실 이제 유구보다 시점이 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유백추라고 하는 사람이 등급을 매긴 7등급으로 먹였었던 수품이 있고, 이 유백추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우신의 장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차랑 관련해서 장인과 사위가 굉장히 밀접하게 교류를 했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백추의 7등급에 대해서는 이 장우신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나도 그렇게 가보니까 사실은 이 유백추의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실은 이제 이 전다수기에도 사실은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유구의 수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수품의 20등급을 말하기 전에 사실은 이계경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유구라고 하는 사람이 만남으로써 이 이제 유구가 등급 매겼던 20등급의 등급이 기록이 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계경과의 만남을 사실은 이야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제 양자강가를 가다가 사실은 이계경이 유구도 이제 동행길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서 불러서 얘기를 하다가 차를 마시고 그랬는데, 그 유구가 당시 갔던 장소가 남령수가 있었던, 중령수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양자강 물 최고의 물로 치는 그 근처였었기 때문에 그 물을 길어오게 해서 결국 이제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길어와서 마시려고 하니까 유구가 이 물은 절반만 중령수고 절반은 다른 물이다라고 이제 알아맞혔다, 마시기도 전에 알아맞혔다라고 하는 일화가 사실은 이 유구의 어떤 물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내용과 굉장히 유명한 기록이기도 사실은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능력에 굉장히 놀래서 맨 처음에는 그 물기로 온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가 유구가 절반을 쏟아내고 나서 여기부터 남령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길어오다가 중간에 너무 흘려갖고 물이 부족할 것 같아서 중간에 다른 물을 더 첨가해서 왔다라고 이실직고를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계경이 굉장히 놀라면서 이제 차를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유구가 얘기했던 물에 대한 이야기, 어느 지역 뭐가 맛있고 어느 지역 어떤 물이 좋고 해서 차례차례 말하는 거를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일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 기록하는 게 그 기록의 어떤 기록물을 내가 얻어갖고 여기다 기록하는 거다라고 이 전다수기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구의 20등급이 같이 남아 있는 어떤 그 기록이 이 전다수기라고 하는 기록인데, 이 전다수기 같은 경우는 평가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평가가 사실은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실 이게 진짜 유구의 수품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계경의 어떤 가필이라든가 아니면 이계경이 그냥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마음대로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의심을 받게 되는 몇 가지 이유는 사실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게 유구가 직접 쓴 글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어떤 것 때문에 의심을 하냐면은 아까 남령수 물 일화를 만든 이계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호주 자사였는데, 호주는 사실은 당나라 시대 때 차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이계경이랑 사람이랑 이 유구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첫 대면이 굉장히 안 좋아요.
물론 이제 이 전다수기에서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계경이 결국 유구를 두 번째 만났다라는 기록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앞에 첫 번째 만났던 일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후기에 만난 일인데, 첫 번째 일화가 뭐가 있냐면은 이 이계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주 자사로 이제 임명이 돼서 내려오면서 이 강남 지역의 차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강남 지역에 어떤 유명한 다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었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그 지역의 유명한 다인들을 불러서 이제 이제 차를 어떻게 해갖고 하나라고 하는 의뢰를 이제 만들게 해서 몇 차례를 사실은 봤어요. 근데 이제 강남에 와서 사실 유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유구를 불러서 다시 한번 유구가 어떻게 달해를 하나라고 하는 거 보려고 할 때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특별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유구라고 하는 사람이 평범하게 입고 보통 평소복으로 하얗게 차분하게 입고 오고, 뭐 다구도 그냥 평범한 다구를 갖고 조용히 와서 앉아서 사실 이제 차를 끓이고 해갖고 이제 의뢰를 진행하니까 이계경이 사실은 별거 없네라고 하는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랫사람한테 전다 박사, 당시에 이제 달해를 잘하는 사람들의 일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전다 박사 일을 수고했다고 수고비 챙겨갖고 보내라라고 보냈기 때문에 유구가 그거를 굉장히 사실은 자존심 상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돌아와서 회달원을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실은 봉씨 문경기라고 하는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유구가 지은 회달원 같은 경우는 제목만 남아있지 내용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 했을 적에는 결국 그 전후 사정에 따라서 유구가 사실 차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본질에 관심을 안 갖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뭐 이제 화려한 도구, 화려한 차림, 뭐 이런 과시적인 거, 그리고 볼거리 이런 것들에 너무 치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차문화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일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유구가 회달원을 짓는데 이계경의 어떤 태도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은 정중하게 대접을 안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런 남영수 일화를 만들 수 있었겠느냐, 그건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사실은 이제 전다수기에 있는 유구의 20등급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기도 사실은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이 그 다음 시대 왕조 송나라 시대의 구양수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문인이기도 하죠. 이 구양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명수기라고 하는 물과 관련된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앞에 시대, 당나라 시대에는 그 이제 물의 등급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의미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좋은 물, 결국 이제 맛있는 물 아니면은 나쁜 물, 먹지 말아야 되는 물, 이렇게 양쪽으로만 구별하면 됐지 그 물에 대해서 등급을 나눈다는 게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그러니까 피력을 하면서 이 전다수기에 있는 유구의 수품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이 장 필자가 사실은 그 가피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뭐로 들었냐면은, 사실은 다경에 보면, 다경은 유구가 직접 쓴 거니까, 그래서 다경에 보면 사실은 이제 어떤 물이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얘기와 그 전다수기에 있는 20등급을 보면은 사실은 유구가 먹지 말라고 했던 물, 결국 빠르게 흐르는 물이라든가 뭐 소용돌이 치는 물, 아니면 고인 물,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있는 물, 이런 것들은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오히려 마시면 병이 날 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금기시했던 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물이 그 20등급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가필이 굉장히 많이 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그 다음 시대부터 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사실은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구가 등급을 매겼다고 하는 20등급이라고 하는 그 수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저 입장에서는 유구가 등급을 매긴 그 물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당시 9세기경 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넓은 지역을 직접 답사
답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유구의 다경을 보면은 유구가 조사했던 차산지, 그래서 유구가 당시에 당나라 시대 때 차산지가 43개 주군 44현에 포괄돼서 굉장히 넓은 지역, 그러니까 회수 이남 지역에 굉장히 넓은 지역에 사실은 차산지가 있는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로 칠해져 있는 그런 산지가 당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산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산지를 사실은 거의 다 11개 주를 이 43개 주군에서 11개 주를 빼고 직접 다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에 어떤 차가 어떤 차가 있고 등급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논하면서 그런 정보는 사실은 직접 갔다 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못 간 지역이 11군데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넓은 지역 같지만 어쨌든 검중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강남이라고 하는 여기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영남이라고 하는 지역, 사실은 여기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여기를 전체를 못 갔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적돼 있는 이 지역의 11군데를 사실은 못 갔을 뿐이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내가 이 지역 차들을 얻어서 먹어봤는데 맛이 좋더라. 근데 내가 가보지 못했으니까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 지역 차에 대해서는 맛이 좋다라고 하는 거 이외에,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차가 난다라고 하는 거 이외에 내가 직접 가본 지역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등급을 나눠서 어느 차가 상등이고 어느 차가 중등이고 어느 차가 하등이다 이렇게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 결국은 이 양자강 하류에서 사실 남북으로 그래서 사천 지역까지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녀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사실은 이 넓은 지역의 물을 먹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 전다수기에 기재되어 있는 유구의 20등급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있어서 유구가 이제 20등급 수품을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20가지 물을 얘기하면서 제가 지도에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넓은 지역을 다녔냐.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다녔는데 저 당시에 저렇게 넓은 지역을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소명의식이 있지 않은 사람이면 사실 불가능한 여행 범위거든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구가 살아왔던 일화 같은 경우 보면은 집에 붙어 있는 이 난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구 집에 간다고 해서 유구를 만날 수 있다는 그 보장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시인들의 곳곳의 시에서 사실은 만나요. 그래서 유구 집에 찾아갔는데 사실은 주인은 없고 빈집만 보다가 왔다라고 하는 신문이 많이 남겨져 있는 것처럼 평생을 사실은 차산지를 직접 답사했던 인물이었었기 때문에 이 넓은 지역에 어떤 수품을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사실은 유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그렇게 신뢰성이 없다라고 전다수기의 20등급을 직접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구의 20등급이 전다수기에 있는 부분이 이제 넘버링 해갖고 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20가지 물들은 사실은 차에 굉장히 적합했던 물이다라고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맨 마지막에 20등급으로 넣은 게 조금 잘리긴 했는데 맨 밑에 20등급이 자료집에 있으니까요. 그 20등급이 사실은 설수거든요. 내리는 눈을 받아서 그 눈을 녹여서 마시는 물. 그게 이제 후기에 특히 명대부터는 사실은 차를 끓이는데 설수가 최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이해도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공존하는 공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앞서서 왜 사람들이 의심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여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이거는 결국은 폭포수처럼 내리는 이제 8번이랑 17번 같은 경우는 그게 폭포수라고 하는 기록도 사실은 있고, 4등급에 있었던 하마구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아까
구양수가 얘기했던 유구에서 마시지 말라는 물이 저기 3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거는 사실은 가필이 많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하는 부분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 유구가 사실 가장 좋은 게 샘물이고 그 다음에 강물 하천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문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든 하천물이 모든 강물보다 그러니까 샘물이 산에 있는 샘물이 모든 강물보다 좋은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강물이지만 그 남령수라고 하는 중령수라고 하는 어떤 물은 통시대적으로 사실 굉장히 좋은 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거 3개 갖고 그렇게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추백의 수품에 대해서 장우신이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장우신이나 유추백이 맛봤던 물은 사실 양자강 하류에 해당되는 물이에요. 여기 핑크색으로 표현한 게 그 유추백이나 그 장우신이 다녀서 맛볼 수 있었던 물이고 유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구가 했던 그 등급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암만 욕있게 맞다고 해도 사실은 이 유추백이 했던 그 수품의 내용이 사실은 유구가 했던 거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7가지가 유구의 수품 20가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단지 이제 등급만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기호 문제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답사에서 본인이 맛봤을 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날씨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실 어느 때는 그 본래의 맛을 좀 못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추백이 등급했던 7가지가 유구의 20등급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내용이 사실은 등급이 다르다고 해도 크게 위배되지 않는 내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이 유구가 어떤 여러 가지 달의 어떤 방식이나 어떤 예법의 방식을 그러니까 정통적인 차는 뭐냐라고 하는 어떤 얘기부터 해서 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룰 탕법 같은 경우도 시작이 유구에 의해서 규정된 것부터 논의가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구 같은 경우도 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20등급이 만들어지는데 주요 정보는 사실은 유구가 제공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에 동의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대에는 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유명한 그 기록 남아있는 기록이 대관다론이라고 하는 휘종. 그래서 북송 시대 마지막에서 2번째 황제예요. 그래서 통치 능력은 별로 안 좋았지만 예술적으로는 감각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당송 시대 회화가 많이 보존될 수 있었던 데 있어서도 이 휘종이 모아서 문집도 만들고 이렇게 통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사실은 직접 본인도 솜씨가 굉장히 좋아서 이 휘종이 그린 그림 같은 경우도 명화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휘종이 차를 굉장히 이제 이 송이라고 하는 시대에는 중국에 있어서 당나라 시대에 차가 보편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뭐 더 발전했겠어라고 얘기하지만 송나라 시대에 오면은 중국인들한테 차가 필수적인 음료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사실은 합니다. 왜 필수적이었다고 하냐면은 그냥 기호에 따라서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하루를 지내면서 꼭 마셔야 되는 음료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남아있는 기록 중에 일상 다반사라고 하는 용어도 송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용어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계문칠건사라고 하는 용어가 송나라 시대에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하루를 먹고 사는데 필요한 필수품이 7가지예요. 땔감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주식으로서의 공유해서 나머지 뭐 기름, 소금, 간장, 식초 그다음에 차를 꼽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7가지 물품을 꼽는데 차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기호품의 성격을 넘어서 사실은 필수품화됐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나라 시대 때 상당히 발전도 했지만 더 그 이상의 어떤 발전을 하게 되고 차를 마시는 방법도 당나라 시대처럼 가루차를 이용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이제 끓이지 않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다도에 남아있는
결국 이제 다완에 차를 넣고 물을 끓여서 부어서 결국 격불해서 마시는 방법이 이 송나라 시대의 정통 방법이기도 사실은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전 이 당나라 시대랑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송나라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저하게 발달한 시대이기도 하고, 주저하게 어떤 목표는 객관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물에 대해서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그 논의 자체는 굉장히 잠잠한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휘종 같은 경우도 그 물의 기준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볼 게 아니라 사실 얼마나 맑으냐, 그리고 물이 얼마나 가볍냐, 그리고 물맛이 얼마나 달고 또 물이 얼마나 깨끗하냐라고 하는 4가지 기준으로 물을 판단하면 되는 거고, 물론 사람들이 남령수라고 얘기되는 중령수도 최고의 물이고, 당시에 이제 해산에 있는 해산의 물이 최고라고 얘기했던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두 물이 최고라고 하는 건 다 알지만 누구나 떠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 차를 끓이는데 내가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그 물을 구하는데 청경감결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으면 사실은 좋은 물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산에 있는 샘물이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먼데 아니면 높은 데 가서 얻어오는 그런 어려움보다는 사실 가까운 데서 온물물이 그 기준에 맞는 물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차의 물로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당시의 황제였던 휘종도 했었던 부분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그거는 결국 일상적으로 차를 마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밥 먹듯이 일상 필수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했던 환경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 시기에는 강물이나 하천물 같은 경우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오염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물고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린내도 많이 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이제 강가나 이런 데 이제 진창이 있고 그러면 오염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온문물이 낫다라고 하는 입장을 휘종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시대인 다음 시대죠. 왜 원나라가 없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원나라 때 기록이 상당히 부족해요. 문인들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시기이기도 사실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문화사를 연구하는데 어떤 분위기도 있냐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중국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한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의 유목민족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원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송에서 명으로 바로 안 넘어가고, 사실은 원대의 영향력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았다고 보고, 또 이 원대의 영향을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차문화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도 원나라의 차문화와 그 교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실은 보고, 자료가 아주 없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지금까지 원나라 시대 때는 차문화가 파괴되고 뭐 별로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일색인가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족 중심의 문화 발전이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조차도 별로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사실은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중국 그 문화사, 차문화사 봐도 그냥 원대는 굉장히 소략하게 하고 넘어가 버리고, 사실은 이제 그 맥을 당나라 시대의 자차법, 송나라 시대의 점다법, 그리고 명나라 시대 이후의 포차법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사실은 원나라의 영향이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점차법에서 포차법으로 바로 넘어가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앞으로 원나라 시대의 문화에 대한 복원 능력을 많이 연구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사실은 합니다. 명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송나라랑 차를 마시는 방법이 달라요. 이제는 이제 주된 방법이 잎차를 우려서 마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에 대한 어떤 거는 변화는 없지만 좋은 물이 달라지는 건 사실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명나라 시대의 어떤 물에 대한
그 정보는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기록이 사실은 전예형이 남긴 자천소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당시에 이제 물과 관련 차에 쓰기 좋은 물, 이제 좋은 물에 대한 정보가 종합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에 앞서서 명초에 사실은 이 주권이 쓴 다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거는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장고 언급되는 건 사실은 주원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가 썼던 그런 어떤 정보이기 때문에 언급되지만 여기에서는 대신 그 전에 그 전 시대에 언급되지 않았던 지역의 물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정보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물은 사실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 이제 명나라 후기에 이 자천소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기본적으로 물의 어떤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원천이라고 원래 아주 좋은 근본적인 물이 있다라고 사실은 봐요. 그게 이제 뭐 영수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결국 혼합되지 않고 그대로 좋은 물.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을 때 영수에서 답할 때 이 그 자천소품에 결국 상천 그 항지수라고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연못의 물이 최고다라고 이제 영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발원지가 구별되지 않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이라고 하면 빗물이 잘 모여져서 만들어진 그런 물인가라고 조금 의아해도 생각하지만 당시에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설수를 최고로 치는 것처럼 사실은 빗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라고 하는 것도 가치가 높을 수 있겠다. 현대랑은 다르게 지금은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섞이지 않는 물이 최고의 물인데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물이 어떻게 분출이 되냐 그랬을 때 산에서 돌틈에서 솟는 샘물, 그러니까 산의 샘물. 왜 그러냐면은 산이라고 하는 거에 골격은 돌이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들이 작용돼서 만물이 돌아가는 거라 사실은 이제 돌틈에서 이제 솟아내는 어떤 산의 샘물이 굉장히 좋은 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물의 성격은 맑으면서도 차갑고 달면서도 향기로운 물이 최고다라고 어쨌든 물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그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어떤 종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영수, 이천, 강수, 정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영수 같은 경우는 본래의 물 그래서 혼합되지 않은 물이니까 아까 얘기 드렸었던 하늘에서 내려와서 결국은 이제 만들어진 이제 못의 물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표현만 사실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천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여기서 다룰 이천은 굉장히 좋은 샘물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기록에서 많이 보이는 뭐 유천이라든가 예천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샘물에 대한 명칭. 뭐 예천 같은 경우는 술맛처럼 굉장히 맛있는 그 물맛을 가지고 있는 천이고 유천 같은 경우는 그 돌이 종류석이 많은 데서 샘솟는 물이 이제 저처럼 달다 그래서 유천이라고 부르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돌틈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열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물 중에서 산에서 결국 샘솟는 물 어떤 강물의 기원이 될 수도 사실은 있겠죠. 그 다음에 강수인데 강수는 강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결국 혼합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기도 사실은 해요. 그리고 이제 정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지하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유구의 입장이랑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유구가 그 우물물을 이렇게 낮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유구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길어가는 우물물이 사실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전예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건 나는 동의 못한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길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물이 굉장히 많이 통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통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섞인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섞이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사실 좋지 않은 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부 입장을 다르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시대가 내려오면서 물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면서 그 시대의 이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에 대한 기록이 그 어떤 문인들의 그냥 글에 의한 기록만 남아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이 진홍수라고 하는 화가는 명나라 후기에 굉장히 유명한 황제의 어진을 거의 다 그린 사람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다화, 차와 관련된 그림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화를 보다가 맨 처음에는 사실은 이 그림에 주목을 사실은 못했는데, 물에 관련된 이제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의 제목이 매수팽다거든요. 그래서 매화나무에 있는 물로, 결국 이제 매화나무에 얹혀 있던 이제 그 눈이 녹아서 맺힌 그 물을 받아서 마시는 차가 사실은 최고의 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림에는 별로 감흥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표현이 너무 강해서 매화나무도 맨 처음에는 이거 너무 괴기스럽게 표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이 새도 저는 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새가 두견새인가 뭐 이러고 그랬는데, 이 화제를 번역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에 감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 이렇게 파랗게 칠해둔 부분이 결국 눈이 녹아서 맺힌 물방울의 표현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매화꽃이 핀 것도 있지만 봉오리가 졌기 때문에 막 봄이 왔을 때 어떤 그림이기도, 사실 그 계절을 그린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매화나무에 맺힌 그 물, 그러면 결국 이제 설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제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화제가 굉장히 멋져요. 그래서 이제 한자도 쓴 거는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한자 웬만큼 다 읽으시니까, 그래서 여기 호회라고 하는 좋은 걸 품는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사실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번역은 좋은 맛을 품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 화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높은 벽오동과 늙은 개수나무가 짙게 그늘진 거리, 왜냐하면 이걸 그릴 때는 사실은 한여름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사실은 맑은 여름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름날에 너무 더우니까 그린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늘진 거리, 그나마 이제 숨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준 그 거리가 있고, 매화설수로 끓인 차는 사실은 좋은 맛을 품고, 사실은 이제 그대에게 이 그림이란 글씨 써서 보내니까 그 벽에 걸어두고 보면 사실은 날씨 더워도 이 그림을 보면은 그 매화설수로 끓인 차를 마시는 기분 어떨 거냐 하면은, 눈이 날리고 달빛 차가운데 굉장히 추운 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테니까 여름을 잘 이겨내라 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대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제 다우일 수도 있고 애인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군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리고 진홍수도 남자니까, 그래서 굉장히 친근한 동료한테 그려 보내는 그림이기 때문에 저 다화를 읽고 나니까 저 그림이 굉장히 근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그림을 그리고 화제를 써갖고 선물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괴리스럽게 보였던 저 매화나무가 굉장히 근사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뒤늦게 조금 주목을 했던 그런 그림이기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수라고 하는데, 명나라 시대 사람들이 결국 차를 끓이는 데 있어서 최고의 물이라고 인식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 또 진홍수가 그린 그림 중에 후기의 그림이기도 해요. 응거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15개를 그렸나 그랬는데, 그 중에서 12번째가 사실은 이제 샘물에 대한, 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보천, 결국 이제 그 샘에 대한 이제 족보를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차 맛이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걸 결국 맛보는 거죠. 그래서 물 끓이고 차 다호 갖고 차 마시면서,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마시는 것처럼 이제 차를 마실 때 굉장히 이제 다구가 간단해지는 거죠. 우를 수 있는
다호, 우리는 다관이라고 그러지만 중국에선 다호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다호에 찻잔만 있으면 이제 차를 마실 수 있는 시대고, 여기에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된 게 이제 샘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표현이기도 사실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좋은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잘 생산돼서 제작된 찻잎도 중요하지만 물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는 공통의 관심이기도 했구나라고 하는 거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령순 못지않게 유명한 물이 이 해산의 물이었었기 때문에 해산 다도 관련된 그림은 굉장히 여러 장 남아 있고, 아마 해산에 있는 샘물이 이렇게 구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샘물이 있고 사람들이 이 물이 너무 귀하니까 이렇게 정자처럼 보호해 놓은,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이 문직명이 그린 거 외에도 몇 편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다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걸 보니까 사실 여기에 샘물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보존하고 뜨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놨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인들이 이제 좋은 샘물 찾아서 뭐 시도 쓰고 즐기는 어떤 그런 장소로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청나라 때 오면은 이제 많은 다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황제 중에 걸륭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걸륭제가 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걸륭제 같은 경우는 뭐를 기준으로 했냐면은 그 전에 이제 휘종이 송나라 때 휘종이 얘기했었던 4가지 조건 중에서 사실은 물은 가벼워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경이라고 가벼울 경자 써서, 그래서 사실 좋은 물은 가벼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 가장 좋은 건 설수인데, 설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거는 겨울날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차는 1년 내내 마셔야 되니까 1년 내내 얻을 수 있는 물 중에 어떤 물이 가장 좋으냐 그랬더니 이 그 걸륭제 같은 경우는 북경에서 나는 옥천수가 사실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분별할 수 있었냐면은 당시에 좋다는 물을 다 얻어다 사실은 이 물의 질량을 사실은 그 재봐요. 그래서 이렇게 은으로 이렇게 국자를 만들어서 그 질량이 얼마나 나가나 그 질량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당시에 좋다고 하는 물 다 해봤는데 사실은 북경의 옥천수가 가장 가벼웠다. 그래서 설수 다음으로 사실은 이 북경의 옥천수가 굉장히 좋은 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남기면서 역대 이제 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한국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더 올라가긴 어렵고 우리가 대부분 이제 고려 시대부터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박금천에 대한 시문, 대부분 이제 시문으로 사실은 남아 있다는 게 조금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고려 시대 김극기가 쓴 박금천이라고 하는 이 박금천이 어디에 있냐면은 사실은 고려의 서경인 평양에서 그 평양 도성에서 사실은 북쪽으로 구리, 결국 이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었던 그 작은 냇가거든요. 근데 그 냇가에 결국은 이제 물을 길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도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에서 3.5km 떨어진 데 물 길러 온다는 거는 사실은 일상 생수를 마시려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빨리 발표해야 되는가 본데요. 이제 차를 마시기에 찬물을 얻기 위해서 물 길러 오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똑같은 그 제목의 시가 조선시대에도 사실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사람들이 차 마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이 박금천에서 물 길러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게 심원강이 남긴 기록에도 남아있는 거 보면은 여전히 좋은 물에 대한 정보는 계승되고 그게 빨리 변하는 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차 마시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물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좋은 물로서 가장 일찍 주목받았던 물은 사실은 우통수예요. 그래서 삼국유사에도 사실은 이제 후기 기록이긴 하지만 신라시대 왕자와 관련돼서 왕자들이 숨어들면서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부처에게 공양할 때 이제 어디 물을, 우통수의 물을 길어서 차를 결국 공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삼국유사에도 있고, 이 우통수에 대한 기록은 권근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기도 사실은 하거든요. 그래서 우통수의 물이 굉장히 그 무게도 가볍고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결국 표현은 무게도 좋고 맛도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사실은 이 청경감결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이제
물의 빛깔도 좋고 맛도 좋고 무게도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가볍고 좋은 물의 기준에 맞는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여기 기준의 의미를 담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통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울을 지나가는 한강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사실은 우통수의 물이 어디랑 비견되냐 하면은 양자강의 중령수, 남령수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그 술과 그 물과 맞먹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남령수가 있는 그 양자강 지류가 한수거든요. 그래서 한수의 물과 같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한강이 이 한나라 한자에서 이 한자를 쓰게 된 유래가 이 물 때문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우통수의 사실은 그 유명세는 굉장히 일찍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더불어서 원효방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규보 남행일기에 있는 거 보면은 거기에 사실은 물이 없었는데 그 원효방 근처에 있었던 사포 성인이 원효에게 차를 올리고 싶은데 물이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하다가 사실은 어느 날 사실 돌틈에서 샘물이 솟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좋은 샘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보편적이었던 거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명나라 시대 때 중국에서 설수를 굉장히 우선적으로 쳤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고려 시대, 조선 시대도 설수가 굉장히 좋고 설수를 눈으로 차를 끓여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낭만적으로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신문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설수가 아니더라도 차를 마시는 데 있어서 맛있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신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언종의 신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때 마셨던 차는 중국차기는 해요. 근데 너무 귀한 중국차를 선물 받아서 너무 기쁘면서 본인이 이제 한가하고 젊었을 때 절에서 승려들이랑 차 타고 차 마시면서 그런 즐겼던 그런 것들을 회상하는 그런 신문이거든요. 그랬을 때도 그 초봄에 산사 근처에서 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당시에 용청수나 봉정수, 당시에 이 지역에 있었던 굉장히 좋은 물이라고 더 자세한 기록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좋은 차를 마시는 데 있어서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차잎과 더불어서 좋은 물이라고 하는 거는 다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뭐 설수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수로 차 마셨다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많기도 하고, 특히 권벽이 쓴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좋은 차를 설수에다 끓여 마시는 게 최고다, 경국지색이라고 사람들이 비교했다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맛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초기에 이제 조선말 조선초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승인이랑 정도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애증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깊은 우정을 나누었는데 그 증거가 사실은 이승인이 정도전한테 사실은 귀한 차 한 봉지 같이 보내면서 뭐를 같이 보내냐면은 안화사의 샘물을 같이 보내요. 왜냐하면 이 안화사의 샘물이 사실 복령수예요. 소나무가 많은, 그래서 소나무가 죽어서 생기는 복령 그 사이에서 흐르는 물이 사실은 이제 샘물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화사의 샘물이 사실은 솔뿌리가 굉장히 얽혀 있는 데서 나는 물이다, 이제 복년천이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차랑 물을 같이 보내면서 사실은 차 마시면서 사실은 그 한가한 때를, 지루한 때를 좀 이겨봐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같이 선물했었던 걸로 봐도 차와 물은 불가분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조선시대 때 가장 그 구체적인 기록 중에 하나는 이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등급을 매겼었던, 그래서 그 석성년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교류하면서 이 석성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생당을 만들어서 약을 다리고, 그때 약이라고 하는 거는 차가 포함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교류를 하는데, 이때 이행이 방문했을 때 일화가 사실은 이계경이랑 유구가 남겼던 남령수 일화랑 똑같은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석성년 아들이 밖에서 차를 끓여서 냈는데 그걸 마셔보더니 이 이행이 사실은 이거는 물 2가지 물을 섞어서 끓였구나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 그 아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일화가 사실 남아 있는, 그거는
그게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이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어떤 미각이 굉장히 높아서 물이 좋은 물인가 뭐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우리나라 물 중에 어느 물이 좋다라고 하는, 그래서 충주의 달천, 한강의 울충수, 속리산의 삼타수가 최고의 물이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던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물도 얼마큼 어떻게 끓여야지 이제 차 맛을 더 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거는 탕법이라고 그래요. 끓일 탕자, 이제 끓는 물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기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구가 먼저 기준을 세우는데 유구의 기준은 삼비법이에요. 결국 이제 3번 끓는 이제 물을 3번 끓은 다음에 이제 찻가루 넣어서 끓여야지 차가 맛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구 같은 경우는 이 끓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을 때 끓였을 때 결국 이제 물방울이 막 생기는 그게 이제 고기 눈알이 생긴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줄줄이 사탕처럼 그 기포가 이어지는 구슬처럼 그게 이제 2번째 끓는 거고 막 용서숨치는 우리가 이제 국수 끓여봤을 때 물 끓이는 어떤 거 보면 맨 처음에 기포가 생기다가 막 방울방울 올려오고 그 다음에 거품 치는 그 정도가 사실은 차 끓이기 좋은 단계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3번의 끓는 지점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제가 발표가 안 되셔갖고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느냐 그러면 당나라 시대 때는 불 위에 솥을 놓고 끓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이 송나라 시대 때 오면은 끓는 물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일본에서 하는 점다법이기 때문에 이제 물을 솥에다 안 끓이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탕병에다 많이 끓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송나라 시대부터는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송풍회우라고 하는 소나무 숲에서 이는 바람 그리고 전나무 숲에서 내리는 빗소리 이 소리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물 끓이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지 않고 사실은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은 송나라 시대부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법이고 사실 우리나라 다인들이 대부분 이거를 반복해서 쓰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탕법을 자세히 알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나라 탕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에 그 차 마시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데 그 전에 명청 시대로 오게 되면서 입차를 이제 우려서 마시는 방법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전에 결국 나대경이 얘기했던 차 끓이는 방법, 차를 끓이는 정도는 너무 사실은 설리겄다, 많이 끓여야 된다라고 해서 5번까지도 끓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입차를 우리는 거기 때문에 유념을 했어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많이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게 이제 차탕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원의 다록에 있어서는 오비 5번 끓여야지 결국 차의 면모 결국 색이나 향이나 맛이 다 우러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포다법이 주류가 됐던 시대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차를 마시는 방법이 굉장히 복합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은 이제 한자 문화권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얻기는 굉장히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음다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돼 있고 약용적인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다법이라고 하는 다려 마시는 솥에다가 약 다리듯이 다려 마시는 방법이 조선 후기까지 상당히 많이 즐겼던 방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차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이점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의 덩어리차로서 떡차가 끝까지 남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약용적 기대감이나 자다법이라고 하는 다려 마시는 방법이 주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표현에 있어서 후기에 오면은 이제
물 끓이는 연기 이런 것들은 조금 색다른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송풍회우부터 해갖고 강물소리, 물소리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가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그 후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이 그림에서도 많은 문인들이 모여서 이 주전자만 보고 있잖아요. 어느 때가 사실 잘 끓인 데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물 같은 경우는 옛날 사람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냥 먹었을 때 물이랑 차를 끓일 때 필요한 물은 조금 달라요. 그냥 먹을 때는 알칼리성의 경도가 최적 뭐 50에서 200까지인데 100 정도 되는 ppm, 이게 산도거든요. 사실은 아까 산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마그네슘 비롯해서 그런 이제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정도인데 이 정도 알칼리성에다가 경수 100 정도 물이 그냥 마셨을 때는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이 물이 차를 끓일 때는 굉장히 안 좋아요. 잘 우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에서 오는 홍차 같은 경우는 보통 3분에서 5분 우려라라고 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유럽 물들이 대부분 경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분이나 5분 우리라고 했는데 1분만 우려도 굉장히 충분한 경우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연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우릴 때는 알칼리성에다가 사실은 ppm이 굉장히 낮은 보통 그 연수랑 경수 기준점이 75예요, ppm. 근데 10에서 30 정도 이르는 연수가 사실은 이제 찬물이 우러나서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 최적의 물이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어떤 수치가 지금은 나와 있기도 사실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심은 결국 차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왜 그 지평을 넓힐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차를 맛있게 마신다라고 하는 노력에서 조화라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차, 좋은 물, 얼마나 잘 끓이는가라고 하는 건 조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게 차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